자, 오늘은 어제 가슴 운동에 이어서 어깨 운동. 어제 제가 말씀드렸을 때 숄더 패킹은 어떠한 특수적인 활용을 통해서, 그러니까 바랑 내 몸체의 구조적인 이점을 이용해서 최단 거리를 만드는 동작이기 때문에 파워리프팅 하는 분들 아니고서야 그런 동작은 배제해주고, 오히려 거꾸로 고정된 갈비뼈에서 물체를 스트레칭을 최대한 흉부 쪽으로 가져가서 밀어내는 것이 우리가 기능적인 부분을 최적화시킬 수가 있다. 그리고 근육량도 많이 얻을 수 있다. 자, 이제 어깨 운동에 넘어와서, 자, 우리 어깨 운동 하게 되면 대표적으로 프레스라는 동작이 있고요, 레이즈라는 동작이 있습니다. 자, 두 가지 성향이 조금 다를 수 있는데, 간단하게 생각하게 되면 5도 또는 0도에서 90도까지 우리가 가로면이라고 하는 요 좌우면을 최대한 벌렸다가 어느 기준선부터는 요 가로의 면적에는 최대한 멀리 보낼 수 없고, 더 올리더라도 점점 더 가까워지는 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이걸 원심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깨가 빠져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5도에서부터 최대한 멀어지게끔 행하는 동작에서 구간 반복을 하는 것이 레이즈라는 동작이고요. 자, 90도에서부터 150도, 160도 정도까지 올리는 것이 팔꿈치만 굽혔겠지만 프레스라는 동작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회원님들한테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릴 때 프레스를 하는 목적과 우리가 레이즈 하는 목적이 서로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가 프레스라는 동작은 날개뼈에 대한 몸통 움직임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상방회전, 하방회전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이, 자,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요거는 이제 뉴만에 나오는 내용인데, 키네지올로지. 자, 상방회전이 있었던 영역에서, 그러니까 이미 벌어진 거죠. 영역에서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는 하방회전. 그러니까 원점에서 하방회전이 아니라 상방회전이 일어났던 날개뼈에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하방회전이 있다. 그리고 전인 후인도 앞으로 나갔던 날개뼈가 다시 원위치로 오는 후인이 있다. 그리고 거상과 하강도 마찬가지. 올라갔던 날개뼈가 다시 원위치로 오는 하강이 있다라고 생각하셔야지, 뉴트럴, 그러니까 기본 상태에서 더 하강, 기본 상태에서 더 후인, 기본 상태에서 더 하방회전이 일어나는 거는 우리 몸에 결코 좋은 효과를 줄 수 없다. 그런 동작들이 나오는 거는 특징이 뭐냐면, 우리 저번 때 말한 것처럼 코어가 들렸을 경우에 그런 공간들이 벌어지면서 나타나는 동작들이 하방회전 증후군, 처진 어깨, 말린 어깨, 이런 동작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거근이라고 하는 이런 근육들이 활성화되기 위해선 약간 준비 동작이 필요해요. 연료가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정된 갈비뼈가 준비가 되어져 줘야 이 날개뼈가 쫙 힘을 받으면서 나가줄 텐데, 이 위치가 위아래로 흔들려 버리게 되면 이 위치는 움직이지 못해요. 자, 우리가 이따 실기 동작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우리가 프레스라는 동작을 할 때, 자, 어느 곳은 바깥쪽으로 나가고 어느 곳은 리턴, 회전이라는 동작이 우리가 항상 일어나야 우리가 좋은 운동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심성 운동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고정된 갈비뼈가 있어 주어야만, 자, 요 아래쪽에서 등 근육이 늘어나면서 어떻게 돼요? 삼각 근육이 받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래에서 받침성 있는 운동들이 나와줘야 나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중요한 부분이, 얘가 올라갈 때 덜컹거리게 되면 이렇게 양쪽으로 프로펠러가 도는 양쪽 선풍기, 이렇게 회전성에 대해서 앞뒤로 움직이게 되면 이 위치가 관절 부하로 오면서 부상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 어깨 운동 하기 전에, 자, 우리가 숄더 프레스 대표적으로 많이 하죠. 삼각근 운동 하기 전에 날개뼈를 최대한 위 상방 쪽으로 상방회전 일으키는 운동 방법을 좀 실기 동작이랑 설명을 좀 해볼게요. 그러면, 자, 요런 고무밴드, 고무밴드 있으면은 손목이, 자, 우리가 요 손목 그리고 팔꿈치, 요 전환이라고 하는 요 뼈의 중안부 정도의 밴드를 설치를 합니다. 자, 밴드 설치를 하고, 자, 우리 이 상태에서
손이 이렇게 모이지 않게 하려면 팔꿈치를 외회전을 약간 해야 됩니다. 약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상태를 유지하고 날개뼈 사이를 넓히는 프레스를 알려드릴 건데, 자, 이 상태에서 손을 올려서 자 90도 각도를 딱 만들어 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덤벨이 내 손을 가릴 수 있게 자 진행해 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골반이랑 갈비뼈 가만히, 턱 가만히. 자, 그때 천천히 후 하면 등을 쭉 스트레칭 해주는 겁니다. 천천히 왔다가 후, 왔다가 후. 이 동작 간에 팔꿈치가 좌우로 흔들리지 않으셔야 됩니다. 최대한. 자, 이렇게 밴드 프레스를 좀 진행하시게 되면은 처음에는 동작이 잘 안 올라가실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팔뼈 그리고 날개뼈, 자 우리가 요 팔을 올리기 위해선 팔만 올리게 되면은 우리가 충돌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전근개에 염자가 일어나거나 날개뼈 움직임이 동반되지 않으면 발은 동작이라고 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요 동작을 하실 때 이 팔뼈를 이 밴드를 저항하면서 우리가 요렇게 이동되게 되면 요 눈깔 모양의 근육, 요 근육이 우리의 회전근개입니다. 우리의 외회전근개가 3개가 들어가져 있고 요 안쪽에 내회전근개가 하나가 들어가져 있는데, 자, 이 위치 밴드를 더 요 크랭크 또는 안쪽 크랭크가 아니라 이 팔꿈치 뾰족한 위치랑 새끼손가락을 평행하게 수직으로 평행하게 만드는 것만으로도 회전근개는 날개뼈랑 강하게 딱 잡아주면서 회전근개는 1차적으로 강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자, 강화가 일어난 우리 그 회전근개 동반해서 이 동작을 만들어낼 때는 등 근육과 가슴 근육이 어떻게 고정된 등판을 타고 쭉 올라가는 동작을 지속적으로 해주시면 날개뼈 사이가 점차 멀어지면서 전거근을 활성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너비가 어깨 1.2배 넓이에, 자, 이 상태에서 절대 갈비뼈 움직이지 말고 코로 호흡 마시고 후 올리는 동안에 등 근육과 가슴 근육이 약간의 늘어남을 느끼면서 그래서 한 가지 더 주의할 점이, 자, 우리가 이 상태에서 밀어낼 때 날개뼈가 고정된 갈비뼈에서 우리 저번 때 훅을 배웠죠. 그러니까 더 굽히는 건 아닙니다. 자, 이 상태에서 고정된 갈비뼈 위치에서 밀어낼 때 날개뼈가 몸통을 타고 요런 회전 반경으로 팔뼈가 올라가게 되면 전하는 그 힘을 이어받아서 엘리베이터 올라가듯이 올라가면 그만인데, 이거를 과도한 힘을 만들어 가지고 밀어내려고 하게 되면 앞으로 뻗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팔꿈치 관절이 팔꿈치 펴의 힘으로 밀어내려고 하니까 얘가 앞으로 주행되면서 어깨가 앞으로 섰거나 아니면 갔다가 일로 와서 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주의해 주시고, 자, 우리 전환은 세로 상태를 그냥 손에 힘을 풀어도 됩니다. 풀어도 되니까 이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만세한다라는 느낌으로 우리가 호흡을 하게 되면 갈비뼈는 내려가게 됩니다. 내려간 갈비뼈에서 날개뼈가 이동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면, 이 동작은 나중에 등 운동에서도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내용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 동작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밴드 운동을 할 때는, 자, 이 상태에서 팔이 안으로 돌아가는 걸 중립 상태로 맞출 때 외회전 근개라는 근육이 쓰입니다. 자, 여기 눈깔 사탕 모양. 근데 중요한 부분이, 자, 여기서 그러면 선생님 내회전 근개는 강화를 안 하나요? 같이 통합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자, 여기 요 위치가 어제 우리 치킨 먹으면서 상완골이라고 했죠. 뼈가 하나인 상완골이 이렇게 있으면, 자, 요 아래쪽에 있는 요 팔꿈치 관절, 자, 여기가 요 척골, 요 뼈가 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위치가
점차 동작을 하면서 일로 돌아간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이 상태에서 갈비뼈 냅두고 자, 이 위치 유지해주고 날개뼈를 쭉 올리는 과정 속에서 이 날개뼈가 외곽으로 나가는 힘, 그러니까 날개뼈 안쪽에서부터 밀어내는 힘이 느껴진다면 그 상태에서 이 방향 쪽으로 이 전완부를 어떤 피클 뚜껑 잠그듯이 힘을 갖게 되면 이 안쪽에서도 이 나간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팔뼈나 날개뼈가 나오는 날개뼈 그리고 당겨지는 팔뼈가 꽉 맞물리면서 우리 나중에 전방활주에 대해서도 조금 더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깨 운동할 때 가장 주의해야 될 내용이 우리가 그 팔이 올라갈 때 자, 날개뼈는 반드시 앞으로 나란히를 하든 어떤 이렇게 0도에서 올라갈 때 지금 보게 되면 날개뼈가 얘가 올라가는 90도 이상의 각도에서부터 내려가는 게 보이실 거예요. 보이시죠? 그러니까 앞으로 나란히를 하게 되면 얘가 올라가는 각도 플러스 뒤로 몸통을 타고 날개뼈가 뒤로 빠져주게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면은 약간 엘리베이터처럼 한 곳이 올라가면 한 곳이 내려가게끔. 그러니까 그래야지 날개뼈가 우리 몸 뒤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으면 팔이 올라갈 때 이 위치가 약간 물맛댐 하듯이 같은 각도로 이렇게 피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중요한 부분이 어깨 운동할 때 그 회전근개라든지 아니면 관절 와순 파열 등등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근데 그 원인들이 통합적으로 좀 보게 되면 이 위치가 올라갈 때 갈비뼈가 들렸을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깨 가동범위라고 하면 어깨를 올렸을 때 갈비뼈는 가만히 있고 팔이랑 날개뼈만 이렇게 열리게 되면 이 위치에 압력이 있기 때문에 자, 우리 가슴 근육이 갈비뼈에 달려 있죠. 그 등 근육도 사실 뒤에 있는 흉추라고 하는 갈비뼈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비뼈라고 하는 요 뼈가 가만히 위치를 갖고 있어 주어야 근육들이 얘가 잡혀져 있으니까 근육들이 쫙 늘어나 주면서 날개뼈가 뒤로 돌아갈 텐데 팔을 올릴 때 그 위치가 자리를 잡고 있지 않더라면 들리는 겁니다. 이렇게 배가 갈비뼈가 이 가슴 근육의 장력이 늘어나는 시간을 주지 아니하고 뼈 자체가 뒤로 휙 넘어가 버리니까 이거 어깨 가동범위예요 아니면 허리 가동범위예요. 그러니까 허리만 넘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게 되면은 방금 말한 것처럼 허리만 넘어가서 운동이 안 되는 차원을 넘어서 날개뼈가 팔이 올라가는 동안에 그 위치가 뒤로 넘어가서 몸 쪽에 딱 달라붙어져 있어줘야 되는데 그 위치가 이탈되면서 갈비뼈를 이렇게 올려놨던 가동범위를 다시 원상태로 돌려놓으면 어떤 각도예요? 올린 게 아니라 앞으로 밀긴 각도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머신이 아니라 프리웨이트라면 중력이 위에서 아래로 하방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내가 어깨를 앞으로 뻗게 되면 지속적으로 이 위치에 대한 무게는 어깨를 앞으로 가속도를 시키면서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깨 관절 자체가 앞쪽이 굉장히 부담스러우면서 뒤에 있는 회전근개에 강한 텐션을 주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어깨 운동할 때 조금 더 좀 관심을 기울여야 될 건 뭐냐면 날개뼈랑 팔뼈를 최대한 쫀쫀하게 우리가 가깝게 밀착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 있어야 됩니다. 회전근개는 팔뼈랑 날개뼈를 쫀쫀하게 달라붙이게끔 만들어주는 근육이고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활동성 말고도 딱 붙여놓고 그 뒤에 날개뼈라고 하는 그 위치에 있는 정거근은 날개뼈를 몸통으로 쭉 밀어내면서 여기서 팔뼈는 날개뼈에 회전근개처럼 딱 붙여놓고 그러고 밀어낸다라는 건 뭐예요? 몸통은 가만히 있는 갈비뼈 그리고 갈비뼈를 타고 나가는 날개뼈가 이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내가 숄더 프레스를 할 것이다. 자, 이 상태에서 갈비뼈는 가만히 민다 그렇게 되면 날개뼈 하단부 쪽에 있는 정거근이라는 근육 요 근육은 몸통은 가만히 있으면서 아래쪽에서 니은자 방향으로 이 무게에 대해서 하방에 대한 저항성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삼각 근육은 그 위쪽 원심을 그리면서 올라가는 게 어깨 운동의 메커니즘이거든요. 이해하셨죠?
제 회원님들한테 어깨 운동 하시기 전에 저는 이제 패러럴 그립, 자 이렇게 당수 치는 모습이 요거를 이제 패러럴 그립이라고 합니다. 근데 자 우리가 요 전완 뼈가 두 개입니다. 두 개. 어떻게 요 바깥쪽 뼈가 첫 골, 그리고 요쪽이 안쪽이 요 골인데, 자 우리가 간단하게 이 손목을 이렇게 잡았을 때도 요 안쪽 요 엄지 쪽에 있는 요거를 강하게 엄지로 누르게 되면 안 돌아갑니다. 잘. 근데 중요한 게 요 바깥쪽 뼈를 잡게 되면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필을 쓰는 요 세 손가락 있잖아요. 요 세 손가락이랑 가까운 뼈는 움직이는 뼈고요. 그래서 우리가 유연하게 손목을 올리고 내리고 등등 할 때 손목뼈, 우리가 만들고 있는 요골 뼈가 손목뼈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요 바깥쪽 뼈가 첫 골입니다. 첫 골은 강한 대신에 우리가 요 손목으로 오면 올수록 얇아지거든요. 그리고 요 팔꿈치로 오면 올수록 이렇게 두꺼워져요. 근데 중요한 부분이 등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은 어깨 운동을 할 때, 자 우리가 패러럴 그립을 먼저 활용하게 되면은 보다 그 전항상 운동할 때 배열을 좀 중요시하는데, 엑스레이 찍게 되면은 요렇게 찍게 되면은 11자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요렇게까지도 아직 요 정도까지는 11자인 겁니다. 근데 요렇게 돌리게 되면 완전한 배열이 꼬여서 X로 약간 동아줄처럼 꼬여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손을 요렇게 꼬아놓고 진행하게 되면 내가 어떤 강한 부하를 받거나 어떤 운동에 대한 숙지성이 좀 떨어지게 되면, 자, 이 회전이 지속적으로 가미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도 모르게 팔꿈치도 안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돼서 나중에 뒷짐을 이렇게 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지가 안으로 돌면서 그런 동작이 있기 때문에 회원님들한테 조금 어깨 운동에 조금 꿀팁이라고 한다면 방금처럼 밴드를 걸고 패러럴 그립으로 날개뼈에 좀 굳어져 있는 운동성을 먼저 풀어주고 좀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스탠다드 그립에 조금 설명드릴 건데,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아까 전에는 패러럴 그립은 아무리 넓게끔 형성을 하더라도 이 팔꿈치라고 하는 위치점이 앞쪽을 완전히 바라보느냐, 넓어지더라도 앞쪽을 관역한 각도의 변이입니다. 이해하셨죠? 넓은 각도로 앞쪽, 결국에는 이 눈이 바라보고 있는 정면에 바라보게끔 설정되어져 있더라면, 휘지 않더라면 팔꿈치가. 근데 이번에 스탠다드 그립은 뭐냐면 내가 팔꿈치를 정확하게 옆을 바라보겠다. 그러므로 인해 갖고 내가 좀 더 큰 원심성 운동을 좀 진행하겠다라는 목적성이 좀 있기 때문에 보다 조금 더 삼각근에 좀 더 데미지를 들어올 수 있습니다. 왔을 때, 근데 이 또한도 제가 좀 추천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팔꿈치가 본인 쇄골 정도 올 수 있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날개뼈가 약간 각도가 35도입니다. 35도. 뒤에서 35도 각도로 약간 앞쪽으로 뻗어져 있는 견갑면이라고 하는데, 자, 이 위치가 팔꿈치가 완전히 내 몸이랑 통합을 하게 되면 어깨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올라갈 때 등이 약간 앞쪽으로 늘어나는 게 좀 더 유리한 방면이 있기 때문에 보다 쇄골 정도 위치에 어떻게 전완뼈가 일자, 그리고 요 상완골이라고 하는 요 위팔뼈는 회전에 용이할 수 있고 회전에도 강한 편이기 때문에 보다 조금 더 사선 각도로 있는 게 좋습니다. 사선 각도로. 그렇기 때문에 왔을 때 팔꿈치가 본인 쇄골 이 상태에 와주시고, 똑같이 갈비뼈 제대로 들지 않습니다. 갈비뼈 들지 않고 이 상태로 천천히 날개뼈 쪽을 쭉 밀어주면서 올려줍니다. 코로 마시고 자, 그래서 우리가 프레스를 할 때 저는 회원님들한테 끝범위 사용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끝범위.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오버헤드 프레스라는 동작과 숄더 프레스라는 동작을 조금 어제 말했던 벤치 프레스와 같은 맥락인 건 맞는데, 내가 이 운동을 통해서 근육의 장력 또는 스트레칭 데미지를 받아서 근육의 어떤 펌핑감이나 아니면 근육의 크기를 증가시킬 목적이라면 횟수의 차이도 있겠지만 가동 범위에도 좀 차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 수축 범위, 끝 범위, 그러니까
우리가 오버헤드 프레스를 완전 끝범위까지 쓰게 되면 약간의 어깨 내회전이 동반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끝까지 들어가서 약간 이러한 힘이 생깁니다. 딱 잠그는 이러한 동작. 그러니까 이 팔뼈가 몸쪽에서 날개뼈가 쭉 밀어내다가 탁 잠기는 구간이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따가 우리가 실판에서 설명 드릴 건데 견갑하근이라는 근육이 가장 날개뼈의 큰 근육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근데 덤벨 프레스라든지 아니면 우리 어깨 근육을 조금 어떤 웨이트 트레이닝, 그러니까 근육의 어떤 손상 범위를 조금 더 많이 가져가려면 완전한 가동 범위, 끝 범위를 사용해서 무게를 차단시키는 운동 방법보다는 힘을 늘릴 때는 그런 방법이 쓰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더라면 어느 일정한 부하가 지속적으로 이 근육을 줄였다가 늘렸다가 줄였다 늘렸다 줄였다 늘렸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약간 수타면처럼 근육이라고 하는 게 탄성 조직이 있기 때문에 수타면처럼 무게 부하를 지속적으로 주면서 펌핑이라고 하는 게 부피적인 거가 커졌다라면 이 커진 부피를 다시 늘려서 약간의 미세한 손상을 주고 다시 펌핑하고 손상 주고 다시 펌핑하고 그런 형식으로 운동 들어가는 게 조금 더 근육 비대, 그러니까 근육이 성장하는 원리에 대해서 좀 더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시 보여드리게 되면 자 와서 항상 갈비뼈는 절대 열지 않습니다. 자 여기 와서 팔꿈치가 본인 쇄골. 자 그리고 자 손 위치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삼각근을 잘 보세요. 늘어났다가 늘어났다가 다 피지 않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우리 숄더 프레스의 거꾸로가 우리가 사실 래플 다운입니다. 래플 다운 아니면 턱걸이. 다만 이제 상체의 포지션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아니 똑같은데 외부적인 환경의 무게 부하의 방향이 좀 다른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래플 다운을 할 땐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후굴. 그러니까 몸을 뒤로 굽힌 상태. 이런 일이 왜 벌어지냐면 이 무게가 나를 끌고 가기 때문에 보다 팔이랑 연결된 날개뼈가 살짝 앞쪽 상방으로 위쪽으로 견인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갈비뼈를 닫고 있었더라면 자 이번에는 이 프레스라고 말하는 거는 무게 부하가 나를 누르고 있기 때문에 보다 조금 더 팔꿈치가 쇄골 방면으로 살짝 밀착을 해주는 게 그러니까 갈비뼈는 가만히 있지만 중력 방향이 저번에 우리 등 운동할 때 어떻게 했어요? 이 팔에 따라서 날개뼈가 쭉 밀리는 환경 때문에 갈비뼈를 누르고만 있으면 얘가 딱 달라붙어 줬는데 이게 붙지 못하고 어깨 운동할 때는 계속 눌립니다. 눌리기 때문에 갈비뼈를 더더욱이 들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 위치에서 갈비뼈는 가만히 있으시고 어떻게 요러한 느낌으로 날개뼈가 몸쪽에 딱 달라붙을 때까지 몸체는 가만히 있는 겁니다. 붙은 상태에서 진행을 하셔야 날개뼈가 붙으면서 앞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날개뼈가 밀어줄 때까지 우리 팔뼈를 조금 대기시켜준다. 그게 오리지널한 우리 어깨 운동할 때 날개뼈가 몸통을 타고 나갈 때 이 팔이 먼저 출발하지 않도록 자 이제 돌아와서 자 이번에는 덤벨로 했던 이제 패러럴 그립 밴드로 하는 패러럴 그립 프레스 배웠고요. 그리고 우리 스탠다드 그립으로 덤벨 프레스 배웠습니다. 자 이제 머신으로 하는 걸 좀 알려드릴 건데 자 머신 동작도 사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왔을 때 그래 주의할 점이 우리 어깨 관절 자 우리 프레스 할 때 많이 내리는 게 일반인 분들한테도 통용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아까 전에 뭐라 그랬냐면 자, 팔을 올릴 때 90도 겨드랑이 그러니까 팔꿈치와 겨드랑이를 지나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부터 날개뼈가 이동되면서 그러니까 팔이 올라가는 각도만큼 날개뼈는 후부 뒤쪽으로 이동돼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껍데기 벗겨지듯이
근데 중요한 부분이 우리 프레스를 할 때, 자, 이따 우리 레이즈도 배울 건데, 많이 내리는 걸 저는 조금 회원님들한테 배제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선수분들이거나 운동을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실제로 이 상태에서 많이 내릴 때 이렇게 이 가동 범위를 잡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굉장히 실력이 좋은 거죠. 그러니까 근육의 어떤 신경 자극을 유지하면서 이 무게 부하를 유지하면서 운동을 좀 진행하고 계신 거니까 그게 틀렸다라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실제로 근육의 어떤 스트레칭 데미지를 극대화시키는 거는 많이 내리는 것이 방법일 수 있겠으나 그 전에 우리가 GH 관절, 그러니까 팔어깨 관절이라고 하는 날개뼈랑 팔뼈가 붙어져 있는 이 면적을 좀 보게 되면 이 면이 굉장히 불안정한 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비스듬한 절벽인데 잡기 어려운 절벽.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팔뼈가. 중요한 부분이 우리 프레스를 할 때 밀 때만큼은 얘가 이 날개뼈 요 관절면 오목한 면을 타고 쫙 올라가기 때문에 쉽게 다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상태 날개뼈만 잘 받쳐주고만 있더라면 날개뼈 밀리면 다치겠지만 자, 이 상태에서 90도 또는 겨드랑이 각도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겨드랑이 각도까지는 굉장히 안정성 있는 어떤 포지션이라고 치면 역학적으로 더 내려가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는 얘가 늘어나는 것도 늘어나는 거지만 이 뼈가 실제로 이렇게 돌출되려고 하는 어떤 회전근개에 데미지를 줄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먼저 가장 기본 가이드라인은 제가 설정드릴 때는 팔꿈치가 겨드랑이 선을 넘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코어 잡아놓고 자, 이 위치 아까 말한 것처럼 날개뼈 딱 몸에다가 붙여주시고 자, 그 위치에서 밀어내고 내려올 때는 그냥 까지만 물론 요 삼각근의 끄트머리가 요 안쪽에 있는 쇄골의 3분의 1 지점 외곽 이 위치보다 더 내려가게 되면 스트레칭 데미지는 당연히 더 증가하겠지만 이 위치가 어느 일정 부하, 내가 견딜 수 있는 부하 이상 올라가게 되면 이두 건염이 올 수도 있고 회전근개 염자가 올 수도 있고 때론 재수 없으면 뭐 방카르트라든가 아니면 관절 와순이 파열되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머신이나 아니면은 어떤 그 동작을 했을 때, 그리고 이따가 우리 레이즈 배울 때 0도에서 어차피 90도는 운동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요 과정 속에서 날개뼈를 딱 밀어놓고 과정하는 걸 배울 거기 때문에 프레스 운동을 통해 가지고 많이 내린다기보다는 내가 팔을 몸에서 외전, 그러니까 바깥쪽으로 벌리는 구역이 여기서부터 요 위치를 무게 부하를 잡고 올리고 내리고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이 근육이 짧아졌다 멀어졌다 밀가루 반죽 수타면을 만든다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자, 여기 오게 되면 일단 첫 번째, 전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자, 골반을 꼭 잡으셔야 됩니다. 골반을 이용한 갈비뼈가 등뼈에 딱 붙는, 그러니까 요 뒤에 패드가 등뼈에 딱 붙는 요 위치 잡아주시고, 자, 그리고 제가 전환 있죠, 전환도 사선각도가 아니라 너무 모은 각도도 아니고 딱 90도 되는 각도를 잡아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천천히 갈비뼈 닫아놓고 턱을 당겨놓고 처음에 밀 때는 아까 우리 훈련을 받았으니까 날개뼈 몸에다가 붙여놓는 힘 유지하면서 천천히 처음에는 그대로 쭉 끝까지 뽑습니다. 끝까지 밀어놓고, 자, 이 상태일 때 팔꿈치 피지 마세요. 팔꿈치 이렇게 피시면 안 됩니다. 이건 오버헤드 프레스 동작할 때만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천천히 가라앉는다. 코로 마시고 후 가라앉는다. 후 가라앉는다. 후 가라앉는다. 후. 자, 그래서 무게가 올라갔을 때도 자, 이 복부를 좀 잘 보세요. 무게가 더 많이 올라가고 크게 올라가더라도 복부 컨트롤을 제일 신경 쓰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갈비뼈가 가만히 최대한 있어 주어야 요 갈비뼈라고 하는 건 들리는 액션을 좀 보게 되면 약간 이렇게 세로축에 대한 에너지죠. 근데 우리가 가슴 운동, 등 운동, 어깨 운동은 어깨 운동을 좀 예시를 들게 되면 요런 반경의 움직임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선풍기처럼, 우리 선풍기 대가 약간 휘어 있으면 이 원심력, 그러니까 우리가 이 턴이 일어날 때
다다다다다다다 하시는 선풍기 본 적 있을 거예요. 고장난 선풍기. 그래서 이 위치가 잘 단단하게 고정이 되어줘야 등이 날개뼈 뒤쪽에서부터 회전력이 일어나가지고 어깨 쪽으로 받아서 쭉 넘어올 텐데, 자, 이 위치가 자꾸 들리거나 앞으로 숙여지거나 이런 에너지를 쓰게 되면 아까 방금 말한 선풍기, 고장난 선풍기처럼 어깨 관절이라든지 팔꿈치 관절, 손목 관절에 계속 흔들림이 발생되기 때문에 짓이기는 거랑 똑같아요. 맷돌처럼. 근데 중요한 부분이 그게 조금 더 유리한 측면이 한 가지 있습니다. 어제 또 말씀드렸던 파워리프팅적인 부분. 그러니까 내 몸의 체중의 이동 변이를 이용하게 되면 내가 80kg라면 80kg가 이동되는 에너지가 있으니까 뭐 5kg든 10kg든 내 최대 가동 범위를 만들 때 보다 좀 더 유리한 측면이 있어요. 근데 헬스에서 운동을 하실 때 그 목표를 좀 뚜렷하게 두시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근육의 장력 또는 유연성, 어떤 퍼포먼스적인 부분을 내 몸을 만드는 수단으로 무게를 활용할 것이냐, 아니면 무게가 목적인 것, 그러니까 스포츠 정신처럼 내가 남들과 어떤 기록 경신을 위해서 행하는 내 몸의 신체적인 유리한 환경을 최대한 다 동원을 해서 무게를 도달하느냐의 관점에서는 완전 거꾸로인 거죠. 그러니까 운동선 자체가 보여지는 건 똑같을 수 있겠으나, 여기 오셨을 때 무게가 올라가더라도 그 상태에서 코로 호흡 마시고 다 날개뼈 빼주시고, 자, 배꼽 피지 말고 턱은 당겨놓고 갈비뼈 열지 말고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몸이 조금 요거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지 않고 한 손씩 하는 요런 듀얼 머신, 그러니까 한 손씩 배열을 잡아야 되는 듀얼 머신을 진행하실 때 코어가 들려있게 되면 반드시 비대칭이 나오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른손이면 오른손 힘이 셀 것이고, 또는 팔꿈치 관절, 그러니까 오른쪽 팔꿈치 관절, 우리가 이렇게 펀치를 칠 때도 내가 강한 쪽을 먼저 쓰는 것처럼, 그러니까 요 팔꿈치 굽힘 또는 우리가 어깨의 쓰임, 요런 것들은 좌우에 대해서 대칭성이 조금 언밸런스한 게 맞아요. 그래야만 합니다. 우리 오른손잡이 왼손잡이 있기 때문에 감각적으로. 근데 중요한 부분이 방금 말한 것처럼 코어의 눌림을 이해했더라면, 아까 방금 말한 선풍기 그 위치를,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에는 척추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측만이 있는 분들은 일단 코어 운동을 먼저 행해야겠지만, 코어 부분에 대한 인지력이 생겨가지고 횡격막을 쓸 줄 안다라면 좌측 갈비뼈, 우측 갈비뼈, 그리고 좌측 골반, 우측 골반이 이 위치가 평행하다라면 방금 말한 것처럼 비대칭은 날개뼈에서부터는 비대칭이 차단될 겁니다. 근데 이 위치를 신경 쓰지 않고 방금 말한 것처럼 힘에 쓰는 거에 대해서만 계속 고민을 하셔가지고 팔꿈치를 피는 거에 대한 의미를 계속, 그러니까 이 무게에 대한 도달에만 의미를 두게 되면 반드시 비대칭이 먼저 일어날 겁니다. 내가 강한 쪽을 먼저 쓰려 하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그래서 오셔서 꼭 신경 써야 될 부분, 갈비뼈 위치 맞춰주시고, 이 상태에서 무게 잡아놓고 다시 시작하기 전에 코로 호흡 마시고 하.